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지금 용산에서 양수리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내일 이제 새해니까 떡국을 끓이려고요. 지금 자연인 오빠네 집에 지금 갑니다. 서울에는 떡국을 끓일 때 소고기, 사골, 뭐 사태, 육수 이렇게 돼서 떡국을 끓이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그 소고기로 끓이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어린 시절에는 소고기도 시골에는 되게 귀했고요. 진짜 돼지고기도 뭐 동네에 뭐 한 마리 정도 잡아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분배를 해요. 물론 이제 좀 가족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사고, 그래도 한 마리가 거의 막 100근, 200근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만 얼마씩이라도 한 근씩이라도 다 사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집에는 꿩을 잡았어요. 우리 친구 집에는 정말 그 종순이라는 친구네 집에는 너무 가난해서 그때 시절에 점심을 못 먹고 고구마 막 그렇게 그런 걸 삶아 먹고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그 친구 집에 가면 설날 되기 전부터 꿩을 이렇게 잡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골에는 이제 독이 다 많으니까 독에다 한 마리씩 장조림을 해가지고 조장을 설날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떡국을 그걸로 꿩 떡국을 끓이고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도종닭을 잡아서 조선 그 집의 집간장으로 아주 짭짤하게 합니다. 짭짤하게 마늘을 넣고 맛있게 장조림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집어 먹으면 좀 짜다 할 정도, 국물이 짜다 할 정도로. 그리고 닭고기는 쪼심쪼심한다 그래요. 칼로 이렇게 뼈다귀 있는 데는 이렇게 다져요. 날개 축지 같은 데는 굉장히 곱게 다져가지고 그렇게 놓고 백숙처럼 푹 끓여가지고 몇 마리 잡아서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은 가슴살 같은 거는 이렇게 시로라기처럼 촉촉촉촉 찢어가지고 또 그렇게 덩어리째 탁탁탁탁 해가지고 손님이 오시면 한 덩어리를 딱 꺼내가지고 그걸 고명으로 쭉쭉쭉쭉쭉 찢어서 올리고, 뼈다귀 조순 거는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살코기는 또 살코기대로 덩어리 고기로 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조심을 이렇게 곱게 아주 그냥 뼈도 그냥 먹으면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다져가지고 떡국을 끓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쌈박하다는 그 느낌 아시죠? 장조림을 깔끔하게 했을 때 그 간장만 먹어도 와 맛있다라고 함성이 나올 정도의 그 간장 맛이 토종닭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진짜 소고기 안 먹습니다. 얼마나 쌈박하고 맛있는지요. 그래서 그걸로 묵국도 끓이고 떡국도 끓이고, 겨우 내내 그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은 세 배를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 집에서 떡국을 먹고 왔다 해도 또 우리 집에서 한 상을 다시 차려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떡국을 대접을 하거든요. 상을 그 설날 잔치를 상을 차려요. 꼬막이랑 뭐 떡이랑 나물이랑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를 아주 엿이랑, 특히 우리 전라도는 엿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조총을 가가지고 그 조총을 이렇게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줄 잡아당기기 막, 어쩔 때는 손이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고무장갑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갖다 놓고 엄마랑 그걸 끌어당기고 이렇게 막 화롯불 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물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식인다 그래요. 그거보다 그러면 빨간 그 조총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 공기를 집어넣는다 그래. 자꾸 이렇게 늘렸다 붙이고 늘렸다 붙이면서 그
공기주머니가 생겨가지고 바삭바삭한 그런 진짜 우리 전라도 그 순창 엿을 먹어보면 와 진짜 고드름 맛이 간대요. 이렇게 입에다 넣으면 그냥 바삭해요. 아이고 떡국 얘기하다 또 어떻게 엿으로 갔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 이렇게 그 엿을 길게도 만들지만 한 입 크기로 한 2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엄지손가락만 시가게 썰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석작을 해서 이바지띠를 보내요. 떡하고 꼭 그 결혼을 하고 3일 만인가 5일에 그 친정에서 시댁으로 가는 동안에는 그 석작에다가 대나무 석작에다 떡이 고기 뭐 이것저것 하는데 꼭 엿은 같이 한 석작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남의 집 며느리로 가면 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하라 그래서 그 엿을 입에다 딱 물면 그렇게 말대꾸도 하지 않고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런 의미로 꼭 엿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날에는 꼭 엿을 합니다. 그래서 엿을 친구들은 막 엿치기 하고 길게 된 거는 툭툭툭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이 뭐 개수에 따라서 남자애들은 막 엿치기를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 엿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떡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닭도 토종닭이 워낙 크잖아요. 잡으면 아주 거의 3, 4kg씩 돼가지고 무거울 정도로 그런 닭을 뭐 암닭, 장닭 없이 그냥 서너 마리 잡아서 그렇게 가마솥에다 넣고 거의 완전 물릴 정도는 아니고 쭉쭉쭉 찢어질 정도로 해서 감칠맛 나게 해가지고 넣고 떡국을 오는 사람마다 떡국을 끓여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가마솥에다 불 때면 저는 여자애다 보니까 엄마 밑에서 맨날 그렇게 엄마 요리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럼 엄마가 너도 좀 먹어라. 그리고 끓일 때마다 조금씩 주는데도 그 떡국이 얼마나 감칠맛이 나고 맛있는지 그걸 다 먹어요. 그 냄비를 그 가마솥을 씻지를 않거든요. 손님이 계속 연달아 오기 때문에 끓여서 또 푸고 또 거기다 물 부어놨다가 손님 또 오면 또 끓이고 계속 근데 떡도 또 집에서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떡국이 남아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쫀득쫀득하니 되게 맛있는데요. 진짜 그 떡국을 먹어본 사람들은 서울 떡국이 너무 싱겁고 정말 소고기를 그냥 막 진짜 푹 과가지고 정말 진한 그런 설렁탕 아니 갈비탕 나주곰탕처럼 그렇게 소고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감칠맛이 솔직히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풀을 뜯는 그런 소들이어서 조금만 이렇게 넣어도 감칠맛이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서울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막 허연 곰탕에다가 떡국을 끓여서 막 죽처럼 주면은 이건 뭐 죽인지 떡국인지 솔직히 뭐 고급스럽고 영양가는 많겠지만 정말 맛이 너무 없어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 살면서 소고기로 떡국 물론 맛있는 소고기를 참기름에다가 마늘 넣고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국물을 푹 우린 다음에 거기다 떡을 끓여서 이제 서울 떡국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고명 다 해가지고 하면 고급스럽고 감칠맛 나고 맛있는데요. 진짜 그 닭장국으로 끓인 간장으로 그 닭 삶았던 그 간장으로 그 간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뭐 마늘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완전 떡국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자연인 오빠네 집에 가는 이유가 오라버님이 토종닭 한 마리를 지금 준비를 해 놓으시겠대요. 그러면 그걸로 제가 가서 닭장국을 어머니가 하던 대로 제가 토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일단은 장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조림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밥 반찬으로 해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가끔 토종닭 그렇게 오빠네 주변은 그걸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장조림처럼 넣어놔요. 그래서 살짝 데워가지고 밥에다가 닭간장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정말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잘 드셨고 또 우리 오빠들도 제가 어머니 그 추억의 맛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 주면은 아주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올해 한번 제가 이따 가서 그걸 요리를 할 건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닭을 한 마리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항아리에다 넉넉하게 넣고 손님이 오시면 그냥 그 사람 숫자에 따라서 덩어리를 쭉쭉쭉쭉쭉 찢어요. 엄마가 거기서. 그러면 그 옛날 시골 닭은 그냥 기름이 암탉은 막 올라가지고 알도 들어있고 노란 껍질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나는지. 닭 내장까지 다 넣거든요. 닭 그 창자를 넣어서 꼬들꼬들꼬들 해갖고 진짜 그것도 맛있습니다. 그것도 깨끗이 소금에다 씻어가지고 기름기 다 제거하고 그렇게 떡국에 놔둬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침이 아침도 안 먹고 지금 그것 때문에 새해인데 또 새로운 음식을 하나 하고 내일 아침에는 양수리에서 우리 문호리에서 가장 해가 예쁘게 뜨는 산을 일단 물색을 해가지고 사실은 수종사에서 그 일출을 보려고 그랬는데 수종사보다는 청계산이 있다 그러네요. 그쪽에 저번 날에 눈 올 때 갔던 그쪽 어디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내일은 일출을 그래도 새해니까 우리가 새롭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가서 일출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닭을 요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와, 오늘 서울 날씨도 아주 너무너무 유리알처럼 깨끗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깨끗하면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그죠? 시야로는 이렇게 하늘이 뽀얗게 보이는데 사진상으로는 푸른색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늘이 보이지가 않으면 답답합니다. 저는 수양댐에서 수양강에 반해가지고 5년 횟수로 치면 거의 한 6, 7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수양강에는 정말 해도 달도 달이 하늘에 금달이 뜨면은 수양강 호수에 달이 하나, 두 개가 뜹니다. 그리고 술잔에도 뜹니다. 그리고 그대 두 눈에도 뜹니다. 그런 맑은 자연, 깨끗한 자연 청정 지역에서 와, 정말 그 사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보따리를 싸고 서울을 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내일 아침에 창문을 열면 막 새떼 우르르 나르지 그 녹빛이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서울에 친구들이 오면 막 늦잠을 자거든요. 저녁에 늦게 와서 막 술 마시고 막 문을 다 두들겨요. 그러면 소양강 호수에 막 운무가 막 내려앉아서 이런 풍경을 안 보면 소양강 올 의미가 없다고 막 다 깨웁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막 함성이 터집니다. 저녁에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낮에 또 다른 소양강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감동을 2배로 느끼고 가는 거죠. 그런데다 음식까지 완전 소양강인 자연산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먹거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소양강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 잡힌 게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자연을 깊숙하게 알았답니다. 정말 자연이 얼마나. 그런데 이제 가끔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면 막 서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 도시가 돼갖고 막 답답하고 또 도시에 들어가면 하수구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막 토할 것 같은 미식거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런 냄새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요, 지금은. 요즘에 이제 또 물론 처리도 잘 하겠지만, 그때는, 여기 올라오면, 아이고, 빨리 가야지.
단 하루를 못 견디고 다시 소양강으로 갔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시절에 88년도인데요. 우리는 자연이란 타이틀을 그때 썼어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이제 와서 자연인 하시잖아요. 우리 명함에다 자연인 그렇게 써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다녔어요.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자연에서 살면서 서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진짜 이 넓은 대지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얼마든지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데,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무지 잘 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자취도 하고 그 조그마한 방에서 옹기종기 막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오시지 왜 서울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까, 막 진짜 막 그런 마음이 가서 막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 거 있죠.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그 정도에 행복했답니다. 소양강에서. 진짜 소양강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산에 가면 무조건 그냥 숲속에 누워요. 누워서 하늘을 보면 봄에 그 야린 잎들이 그냥 파릇파릇 바람에 팔랑거리는 그런 하늘,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고, 진짜 손님이 오셨다가 배웅하면 달이 정말 그 까만 호수에 달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 그 소양강 호수에 하나. 그 달빛. 정말 그리고 또 소양강은 산이 굉장히 웅장하고, 그 계곡마다 그 절벽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사계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회 먹거리도 막 쏘가리, 빠가사리, 피레미 같은 경우는 아예 잡고기라고, 걔네들은 거기에 어부들은 그거는 개밥용이에요. 전부 다 매자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조림 같은 걸 하지만 눈치 같은 거는 완전히 개밥이고 까마귀밥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좋은 고기만 바르고 그냥 그거를 그냥 강가에다 그냥 다 이렇게 패대기를 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갖다 우리 개들 삶아주고, 고사리도 엄청 우리 새끼손가락만큼 굵기가 굵어가지고 그 들기름에다 묻혀가지고 그 후라이팬에다가 보글보글 이렇게 볶으면은 소고기 안 먹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고요. 특히 더덕, 자연산 더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캐면은 그걸 갖다 줍니다. 더덕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시로라기처럼 짝짝짝짝짝 찢어서 그냥 초장에다가 그 파채랑 같이 이렇게 넣어서 무치면 냉이도, 두릅도, 송이도, 어쩌면 먹거리가 그렇게 풍부한 그 양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또 곰치, 봄에는 곰치가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그리고 거기에 소양강에는 된장이 아니라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그게 쌈장이에요. 그거를 집집마다 담그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쌈장을 배우러 그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강 건너 거기 그 섬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하는 그거를 꼭 배우는데, 그 쌈장은 그냥 된장국에다가 아무 양념 없이 그거 2스푼만 넣으면 아주 그 우거지국을 먹는 순간 정말 기절해버릴 정도로 맛있습니다. 정말 그런 그 지역마다 우리는 된장으로만 했고 된장이 맛있고 고추장만 맛있는데, 거기는 된장, 고추장이 있고 막장이라는 게 있어요. 빨갛게 뭐 고추 씨앗도 넣고 그런 것 같은 그런 맛이 불그스름한 건데, 와, 그게 진짜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봄 되니까 곰치를 뜯으러 가자고 경운기를 타고 저기 다른 마을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곰치가 머위대 이파리처럼 깔려 있어요. 그럼 가서 낫으로 그걸 베거든요. 베면 산이 너무 가파라가지고 자루에다 넣어서 동방사기 굴리듯이 그냥 밑으로 굴려서 막 계속 굴리면서 나와갖고 거기 경운기에 한 차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갈 때
도시락을 싸라. 그래서 저는 뭐 낙지볶음하고 제육볶음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거를 이렇게 잔뜩 도시락을 정식으로 싸가지고 저는 갔어요. 가는데 이 아주머니,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가서 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먹밥이라고 무슨 밥을 한 덩어리 눈사람처럼 눈뭉치처럼 하나 하고 막장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신기하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막 이렇게 풀 잎새 같은 거 막 나무를 막 참나물이니 뭐 곰치니 막 뚝뚝뚝뚝 막 손에다 한 주먹씩 자기 먹을 거를 다 뜯어갖고 그 산 계곡에 가면 그 개울물이 흐르잖아요. 개울물에 가서 뭐 깨끗이 씻지도 않고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밥상을 풀어놨는데 제 거는 진수성찬이 진짜 맛있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아줌마 아저씨들은 다 주먹밥 한 덩어리씩만 싸고 막장만 갖고 왔는데 와, 그 막장에다 곰치를 쌓았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제 도시락을 아이고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드시라고 다 밀어주고 저는 그 곰치하고 참치하고 와, 그때 그 맛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곰치 향이 향기롭고 그래서 해마다 곰치를 거기서도 아니면 태백산에서 맨날 공수해서 지금도 곰치를 먹거든요. 진짜 곰치가 요즘에는 다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치마처럼 막 호박잎처럼 크거든요. 그 자연산은. 그러면 그걸 막 반으로 썰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온상에서 그냥 모일 때마다 손바닥 맛이 간 거 짤짤한 거 그런 거 나와가지고 박스로 팔고. 근데 그때 그 자연 야생으로 자란 자생으로 자란 거는 벌써 향기가 다릅니다. 더덕도 가다가 이파리 하나만 스쳐도 그냥 더덕 향기가 확 퍼져요. 정말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거기에 소양강에서 난 그 생선 정말 좋은 것들은 장어도 완전 소양강 장어는 거의 막 2kg가 다 넘어요. 완전 소주병 굵기 최소한. 그거는 이렇게 반으로 배를 갈라가지고 돌팍에다 굽잖아요. 그럼 왕소금만 싹 뿌려요. 그러면 입에 넣는 순간 장어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씹을 것도 없어요. 그냥 부들부들 그냥 애기도 이 없는 갓난아 애기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서져 버립니다. 진짜. 그리고 냉이 같은 것도 그렇고 달래도 그렇고 그냥 손님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밭에 그냥 호미 한번 가서 달래를 그냥 우리 멀크댕이 쥐듯이 그냥 한 움큼 쥐면 그냥 접시로 한 접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캐가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에서 달래가 1년 크고 2년 크고 해마다 크기 때문에 아무리 캐도 한 바구니를 통바구니를 캐와도 그 다음에 가면 또 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나고 와, 그 달래가 그렇게 번식이 되게 잘 돼요. 달래를 이렇게 캐고 나면 그 애기 달래들이 그 옆에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쌀알처럼 생겼는데 그걸 조프를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떼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싹을 씨를 뿌려서 묻어 놓으면 또 거기서 소복하게 나고 뭐 모이 때도 뭐 대박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취나물은 아주 뭐 그거는 바로 옆에 뜰에만 가도 그냥 취나물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진짜 그런 자연이 되려면 강원도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영지버섯도 있고 송이도 있고 그런 자연이 되게 풍족해요. 그 파라오도 그렇게 쏘가리도 많이 나고 회도 쏘가리회, 쏘가리 매운탕 금방 잡은 걸로 해서 먹으면 정말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다가 매운탕을 끓일 때 거기다가 깻잎을 야생 깻잎을 그냥 숭숭 한 주먹 뜯어와서 그냥 마지막에 팍 넣고 거기다 수제비를 숭숭숭숭 썰어 놓으면 그 깻잎 향기가 얼마나 그윽한지 그 매운탕의 잡내를 한순간에 다 잡아버려요. 와, 정말 소양강이 그립다.
그리운 소양강을 두고 어떻게 울면서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46번 국도가 비포장이었어요. 양구회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지도 않고 정말 가면 막 노루가 튀어나오고 토끼가 튀어나오고 막 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터널을 뚫어가지고 속초까지도 엄청 빨리 갈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오징어 회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속초로 동해로 넘어가서 그냥 그 파도 속에서 오징어 회도 먹고, 아 동방콘도에 가서 자고, 정말 밀시령을 넘어오면 완전히 막 차 미끄러져서 막 사고 나고, 정말 그 서양강에는 정말 자연이 천혜의 경치와 먹거리와 그게 부지런만 하면 정말 그지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번씩 가려면 6시간, 막 늦게는 차 밀리고 그럴 때는 8시간도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북 넘어간 데서 사냐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한번 찾아와서 전라도에서 한 여기 우리 거기까지 한 10시간을 타고 오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네가 왜 이런 산골에 사냐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접고 서울에 올라와서 강남에 정말 노년, 옛날에 안비가 호텔 앞에서 내내 살면서 지금 양수리에 터를 제2의 고향을 다시 정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호리에서 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연은 좋은데 먹거리 같은 거는 사람이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물이라고 생긴 거는 한 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무슨 나물이 있으면 뿌리채 뽑아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물만 캐서 그 오일시장에서 팔아서 알바를 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서울 사람이 인접해서 이렇게 차가 교통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면서 같이 더불어 우리도 좋고 식물도 좋아야 되는데, 뭐 고사리가 됐든 취나물이 됐건 전부 다 아주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송두리채. 그러니까 나물이라고 생긴 거는 진짜 취나물 한 개도 제대로 한 주먹 뜯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취나물은 또 꽃이 굉장히 국화꽃처럼 예쁘거든요. 가냘픈 개미치 같이 취나물이. 그래서 진짜 저도 어쩌다 하나 진짜 보이면 지금 그거를 오히려 저는 번식을 시키려고 정말 뽑아옵니다. 뽑아와가지고 꽃밭에서 그거를 씨를 받아가지고 계속 오히려 숫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게 다 뽑아 가버립니다. 저도 그거 안 뽑아야 되는데 어차피 없어요. 어쩌다 한 게. 그래서 나물이 없는 이 삭막한 동네라고 그래서 제가 두릅도 심고 정말 여러 가지 야생화도 계속 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자연인들 보면은 자기가 캐는 만큼 씨를 가져가서 뿌려준다 그래요. 더덕도 이렇게 이제 물론 자기가 거기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뿌리는데, 일반인 나물꾼들은 그냥 다 그날만 먹고 살려고 그냥 다 뽑아 가버리니까, 어부들도 고기가 어리면 치어들은 다 놔주잖아요. 실제로 그것도 갖다 팔면 돈이 되겠지만 자기의 그 미래를 생각하고 그 보존을 위해서 그런 자연의 나눔, 진짜 큰 것만 가져오고 새끼들은 길러서 또 다음에 어부들이니까 그걸 채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나물이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거는 쑥. 쑥은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를 갖다 놔도 잘 자라니까 쑥은 되게 풍족해요. 쑥은 진짜로 많아요, 양수리에도. 근데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진짜 그 강원도는 여러분들이 속초 동해안을 많이 가보겠지만 하늘이 정말 파랗고 별이 총총하고 정말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도 양수리가 옛날에 서울에서 양구에서 갔다가 오는 길에 이쪽 양평 쪽으로 이렇게 오면 여기가 물이 좋아서 소양강 도 호수고 여기도 호수라서 내가 여기에다가 고향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양강의 반환을 여기 다시 제2의 고향으로 양수리를 정한 거예요. 정말 그때도 제가 참 잘했다. 지금도 내가 여지껏 했던 일 중에서 우리 분오리에다가 터를 잡은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늦었다 싶지만 그때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그냥 돈은 많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시골에는 온통 자연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죠? 호수도 내 거, 그냥 맘만 먹으면 문만 열면 다 내 것인데 굳이 평수를 늘리게 살 이유도 없고요. 정말로 가볍게 그냥 땅 조그만한 거 100평짜리도 사도 좋아요. 그 전원주택은 300평이 넘으면 관리가 힘들어요. 정말 저 같은 일꾼들도 힘듭니다. 그 잡초 뽑아야지, 그거 막 꽃밭 정리해야지.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실내에서 아파트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전원에 온 이상 잔디도 심고 또 그렇게 전원생활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텃밭도 가꿔야 되고 이제 그런데 막 처음에는 의욕이 막 많아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첫 해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남들이 심으면 다 갖다 심고 그냥 뭐 주체를 못하게 막 심하고 막 행복해가고 죽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아요. 4, 5년 되면은 아이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때부터 뭐 심지도 않고 아유 사서 먹자 막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100평도 괜찮아요. 100평도 그냥 25평짜리 집 하나 짓고 근데 100평은 조금 텃밭 같은 게 그래도 고추라도 조금 심고 그래야 되니까 최소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면 그렇게 큰 무리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하게 좀 창문만 많이 내면은 온통 자연이 옵션 다 자연이 옵션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그냥 조금 저축해 놓은 돈으로 그냥 우선 땅을 사놓고 또 여유되면 와서 기둥 세우고 땅 파고 그렇게 시납으로 집을 지는 그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집을 그렇게 땅을 사놓으면서 계속 자기가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상을 먼저 해요. 자기 스스로 왔다 갔다 맡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책자도 많이 보고 내가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어떻게 구조를 맞출 것인가 서울집처럼 뭐 방을 따닥따닥 만들고 뭐 목욕탕을 욕실을 갖다가 방마다 막 넣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하나 하고 이제 잠자는 곳에 하나 정도 그렇게 안방 정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구도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집 모양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지붕을 할 것인가 또 슬랍으로 하면 그만큼 또 공간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되게 또 거기다 편상 놓고 2층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지붕 뾰족 지붕도 만들면 그 속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그렇게 복층으로도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슬럽으로 하는 게 참 그 100평 예를 들어 쓴다면은 그 100평을 더 버는 셈이죠. 뜰은 뜰대로 있고 그게 반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공간 활용을 디자인을 잘 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쓰려고 4.7m가 최대치 1층 높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빼서 복층으로 쓰고 2층은 또 2층대로 다시 올려서 3층 구조로 쓸 수 있고요. 또 위에도 슬랍으로 하면 또 거기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굉장히 그 머리를 써서 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작년에 그린 그림이 있고 또 그 작년에 그렸던 그림이 달라지고 실제로 또 지어진 집은 완전히 다른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만큼 그 속에서 많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첫 계획은 내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또 해가 지나고 나서 또 디자인이 변해요. 자기가 보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 완성을 해놓고 보면 그 집 속에 집이 한 서너 채가 디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효율성 있게 이렇게 지으면 된답니다. 실제로 업자를 이렇게 사가지고 지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좀 세련되고 완벽하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혼자 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좀 기술을 연마를 하면 또 어려운 부분만 기술자 손을 빌리고 또 뭐 돈이 부족하면 서서히 하나 완성시켜 놓고 또 하고 그 집 짓는 재미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애정이 더 많이 가고 자기가 졌다라는 그게 정말 그 기쁨이 정말 배가 됩니다. 그 하나하나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힘든 줄도 모르고 정말 저도 이제 요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바쁘잖아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몇 년을 걸쳐서 집다운 집은 아니지만 저는 작업실 개념으로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뭐 외부에서 보면 뭐 저게 집이야 정말 내가 봐도 어쩔 땐 쑥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삿짐 하는 아저씨가 밖은 별론데 속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2번 놀래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집을 또 멋있게 디자인할 수 있고 실내 장식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고 천장을 고층이 될 경우에 사람들은 춥다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거의 높이가 5m니까 막 보일러 기름도 많이 들고 우풍도 세고 그럴 것 같은데 우풍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엔 창호가 시스템 창호라고 해서 이중으로 전부 다 돼가지고 진짜 새소리도 안 들려요. 방음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춥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리가 많으면 뭐 추울 거라 생각하는데 위풍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시스템 창호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좀 이제 가격이 단가가 집을 짓는데 거의 창문값이 절반이 되는 것 같아요. 비싸니까 저희 집 같은 거는 거의 한 70%가 창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호값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실내에 있으면서도 그 자연이 거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노출인데 뭐 자연에서 누가 볼 사람도 없으니까 화장실까지도 투명으로 반투명으로 해놔가지고 정말 손님 올 때는 좀 쑥스럽긴 해요. 정말 화장실 같은 경우 욕실 같은 경우는 제가 골프를 치러 다니면 클럽하우스를 많이 다니다 보면 정말 멋있는 디자인들이 서양식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을 다 보일 수 있게
그 탕에서 노을도 볼 수 있고 좀 그거를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또 현실적으로 집을 짓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미흡하게 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이걸 다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맨날 그렇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 설계할 때 나는 뭐를 중점적으로 내가 할 것인가, 창문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런 거를 참 구상을 잘 해놓으면, 특히 이제 부엌 같은 경우도 거의 앞에 창문 뭐 조그만한 환기창 정도밖에 안 내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다 막 이렇게 그 수납장을 많이 다는데, 저는 수납장 같은 걸 다는 걸 되게 반대를 합니다. 수납장은 별도로 하나 뭐 옆으로 해놓으면 좋고, 거기에 쓸데없는 물건, 안 쓰는 물건들을 계속 공간으로 저장하는 그게 마음에가 안 들어요. 평생에 뭐 1년에 한 번씩 쓰는 물건들이 거기에 계속 짐이 쌓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옛날 소양강에 있을 때는 또 한샘 싱크대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여자들은 또 안 가지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갖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한샘 그 세트를 하고 막 그랬는데, 순간 그때도 그 서랍장 문을 다 떼고 그냥 선반만 매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에 뭔가 쌓이는 게 싫어서. 근데 그것도 실증나서 다 소모품이에요. 하고 싶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지. 네, 좀 가볍게 디자인을 하고 서서히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면 정말 전원생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막 돈을 벌어가지고 막 꿈에 전원주택을 막 거기다 저택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진짜 힘없을 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택을 사서 또 멋있게 살 수는 있지만, 직장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그러면 그게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복에 같이 서울과 같이 병행을 하는 그 기쁨이 엄청 살아가는데 힐링이 돼요. 정말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진짜 그 하루를 살고 가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그거는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연에다 조그만한 비닐하우스, 요즘에는 농막 같은 게 되게 컨테이너 박스도 잘 돼가지고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싱싱하게 길러가지고, 고추를 한번 길러서 직접 자기가 기른 걸로 풋고추를 찍어 먹어보세요. 그 아삭아삭한 그 식감 때문에 딱 한 입 베는 순간 아마 기절을 해버립니다. 상추도 마찬가지고, 진짜 가지도 금방 따가지고 그 묻혀놓으면 가지가 달아요. 다 설탕을 묻힌 것 같아요. 쪄가지고 그냥 쭉쭉쭉쭉쭉 찢어서 그냥 토마토니 뭐니 막 같이 볶아도 되고, 아주 먹거리가, 그런 자연에 살면 또 다른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행복이 아주 덕지덕지 붙는답니다. 그냥 양수리만 간다면 아팠던 머리도 안 아프고, 마을 이렇게 들어서면 막 어쩔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막 울고 오거든요. 막 가서 텃밭에 가서 막 애들 막 보고 막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 울고 왔는데 뭐 때문에 울었지? 까먹어 버린다니까. 그 정도 자연의 힐링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오면은 잠도 안 자고 그냥 거의 24시간 있어도 피곤하지도 않고요. 막 식물 심어야지, 막 거름 줘야지, 풀 뽑아줘야지. 아주 그래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전원주택 권장합니다. 저는. 식물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오면 농사도 잘 짓고, 저도 시골에 살면서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가 농사를 지거나 그러고 있는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고추가 막 열리고 그런 거 보면 막 신기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막 많이 심어갖고 막 트렁크로 하나씩 싣고 와서 아파트 할머니들 다 나눠주고 그런 기쁨이 아주 베푸는 기쁨이 아주 그냥 쏠쏠하답니다. 힘은 들죠. 막 상추 따려면 막 쭈그르고 앉아갖고 따야 되니까 막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도 그거를 수십 년째 했어요. 쑥도 막 봄에 뜯어가지고 막 떡을 몇백만 원치씩 해가지고 아파트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막 그런 기쁨이 진짜 그 힘듦을 다 잊게 한답니다. 벌써 양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양수 대교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저는 지금 떡을 방앗간에 가서 떡국떡을 사가지고 아예 가서 오늘 진정한 토종 떡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배고프다.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양만 한 주먹 먹고 왔습니다. 제가 식물들 길르느라고 화분을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깨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되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제 그 역삼동의 KS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다 찍고 MRI까지 찍었고 하니까 거의 80만 원을 쓰고 왔어요. 와, 우리 식물들 갖고 온 결과가 8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네요. 그래도 빨리빨리 또 나와가지고 내년에도 예쁜 식물 많이 기를 거예요. 그 꽃들 피는 그 뜰을 생각하면 아주 너무너무 행복해요. 손꼽아 매일같이 기다려요. 예쁜 꽃들 피게 해달라고. 그 과정이 아기 기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또 유치원 가고 그런 과정처럼 그런 식물들을 꽃밭을 기르다 보면 와, 네, 산들이 너무너무 산색이 예쁩니다. 양수리 다 들어왔습니다. 와, 얘기하고 오다 보니까 할 얘기도 또 어쩔 때는 말하려면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음식 얘기를, 요리 얘기를 하면 정말 저는 요리의 대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토속적인 요리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엄마의 손맛을 정말 특히 또 우리 전라도 어머니들의 손맛, 제가 아시는 최근에 만난 그게 동생이 누나는 식당을 하시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 맛이 좋습니까? 아이고 계속 손이 아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손이 크고 그러니까 식당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퍼져버리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 건물에 1층에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 오빠 회사 직원 회사 겸 그런 복요리집이 있어가지고 세를 줬는데 거기에 잠깐 우리 아주머니가 없어갖고 거기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완전 날마다 줄을 섰어요. 근데 저는 다 퍼져버려요. 요리를 오늘은 이제 이거는 오늘 해주고 내일 이거는 조기 같은 걸 해줍시다 아줌마한테 얘기해놓고 반가운 사람들이 오면 그거 다 끄집어내갖고 다 해줘 버리니까 양수리에서 야채를 맛있는 걸 가지고 봄동 같은 걸 막 가지고 바구니를 한 바구니를 옆에다 놓고 아이고 야채만 먹으면 안 되지 돼지고기 삼겹살을 그냥 다 볶아갖고 그냥 한 솥에서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손님이 몇 터지죠 완전. 지금도 그때 우리 고객들을 만나면 누나 밥 좀 해줘요 밥 좀 해줘요 맨날 그래요. 제가 정말 그 손맛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제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되게 그리워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영수리 읍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떡을 사서 떡을 사가지고 가서 도정 간장을 집에를 또 가야 되는 조선 간장을 제가 3년 전에 담은 간장이 있거든요. 그 간장을 갖다가 집간장으로 양수리 읍내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혼자서 우리 식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하면 정말 곁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너무 행복해요. 떡집에 떡이 있나? 있구나, 다행히. 이 집엔 떡이 워낙 맛있어가지고 오전에 아니면 떡이 다 팔려버려요. 일단 떡을 사겠습니다. 우리 떡집에 가서 좀 잠깐만 찍어봅시다.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카드를. 오늘 사실은 영풍문고 딸이랑 가서 필요한 책도 더 사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 떡국 끓이러 가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절대 차 키를 꽂아놓고 다니지 마세요. 저도 그냥 귀찮아서 잘 꽂아놓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피해를 입지만. 와, 여기 떡집에 이렇게 무슨 떡이. 안녕하세요. 저희 떡 하나 주세요. 와, 쑥떡이 너무 맛있겠다. 이게 6,000원씩 32,000원, 네네네. 5만원. 커피 나왔어요, 어르신. 알았어요. 무거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가래떡도 하나 살까? 가래떡 먹을 사람 없어. 우리 양수리에서 떡이 제일 맛있는 곳입니다. 가래떡 하나 더 해서 계산해 주세요. 어떤 거요? 어머, 탑을. 저도 이거 하나. 이건 너무 많다. 이건 떡을 큰 거를. 떡을 이렇게 사야 되겠어.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카드가 부러졌네. 이렇게 주세요. 이게 6,000원, 6,000원, 네. 12,000원, 7,000원, 19,000원 결제합니다. 네네. 19,000원 결제할까요? 네. (30년) 전통의 떡집 이 집의 인절미를 먹어보면 다른 집의 떡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떡이 맛있습니다. 단골집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떡이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와, 다행이다. 아, 이제 끊고 일단 일찍 가서 요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이 되주셔서 감사해요.